토마스 에핑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 노인이 내가 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체크무늬 담요를 두르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뼈와 가죽만 남은 것처럼 보였고, 몸은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의 나이는 86살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만일 그럴 일이 가능하다면 100살은 더,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아 보였다. 내가 그에게서 받은 인상은 한마디로 격리되고 동떨어지고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는 옹이가 지고 검버섯이 핀 그의 양손은 이따금씩 경련을 일으키듯 움직였지만 그가 살아있는 조짐은 그것뿐이었다. 또 에핑은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눈이 먼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와 눈길조차도 마주칠 수 없었다. 내가 그의 집으로 면접을 받으러 갔던 날, 그는 눈에 두 개의 검은 천조각을 대고 있었다. 지금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 그 일은 11월 1일에 죽은 자들의 날이자 알려지지 않은 성인과 순교자들을 기리는 날인 11월 1일에 일어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가 그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어떤 여자였다. 그녀는 언뜻 보아서는 나이를 잘 알 수 없는 촌스럽고 땅딸막한 중년 여자로 분홍색과 초록색 꽃무늬가 든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내가 약속 시간을 정하려고 1시에 전화를 걸었던 폭우임을 확인하고 나자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면서 자기는 지난 9년 동안 미스터 에핑의 간호부 겸 가정부 노릇을 한 리타 휴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그녀의 눈은 통신 판매로 주문한 남편감을 처음 보기라도 하듯 노골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 눈길에는 어딘지 모르게 솔직하고 다정한 구석이 있어서 나는 기분이 나쁘다거나 하진 않았다. 널쩍하고 창백한 얼굴과 떡 벌어진 어깨, 호박을 동여매 놓은 것처럼 거대한 젖가슴을 한 흉 부인은 첫눈에 정이 가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거대한 젖가슴을 이리저리 내두르며 성큼성큼 앞서 걸어가는 동안 나는 그녀를 뒤따라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가면서 그녀의 시근거리는 숨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토마스 에핑의 집은 긴 복도가 나 있고 방과 방 사이에 매끄러운 떡갈나무 벽에는 장식적인 소조무늬가 든 웨스트 사이드의 초대형 아파트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곳에는 고풍스러운 물건들이 잔뜩 들어차 있어서 나는 내 주위로 갑작스럽게 많아진 물건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책과 그림과 조그만 테이블들, 혼란스러운 카펫들, 칙칙한 색깔의 나무로 만들어진 자질구레한 물건들. 복도를 따라 반쯤 걸어갔을 때 흉 부인이 내 팔을 잡더니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저 노인네가 이상하게 굴더라도 당황해하지 말아요. 가끔씩 귀신에 씌인 것 같은 때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 양반은 지난 몇 주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30년 동안 저 양반을 돌봐주던 사람이 9월에 죽었어요. 그래서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난 그녀가 내 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느낌은 이제부터 일어나려는 이상한 일이 무엇이건 그에 대한 일종의 보호막으로 작용했다.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넓은 거실에는 허드슨 강과 그 너머로 팰리세이드 단에가 바라다 보이는 창문들이 나 있었다.
이게 펠리세이드가 지명이었구나. 에핑은 방 한가운데, 그러니까 나지막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소파 맞은편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내가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우리가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휴 부인이 MS 포그 씨가 면담을 하러 왔다며 내가 온 것을 알렸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들은 기색도 보이지도 않았다.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나는 처음엔 그가 죽은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휴 부인은 단지 내게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해보았다. 잠시 후 그녀가 방을 나가자 나는 에핑과 단둘이 앉아 침묵이 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에핑이 입을 열자 그의 목소리가 놀라운 힘으로 방 안을 채웠다. 그에게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였다. 그의 목구멍에서 거칠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딱딱 끊어지며 터져나오는 순간 나는 갑자기 누군가가 라디오를 켜고 한밤중에 이따금씩 잡히는 원거리 방송국으로 다이얼을 맞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다. 마치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전자들의 우연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고 그 분명한 소리가 내 귀를 놀라게 했다. 잠시 나는 그 방 어딘가에 복화술사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했다. 엠메트 포그라니. 그 노인이 비웃는 투로 내뱉었다. 그게 무슨 계집애 같은 이름이지? MS 포그입니다. 내가 말을 고쳤다. M은 마르코를 뜻하고 S는 스텔리를 뜻합니다. 그래도 나을 건 없어. 오히려 더 나빠. 자네 그런 이름을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지? 저는 그걸 가지고 아무렇게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과 저는 많은 일을 함께 겪었고 여러 해를 같이 지내는 동안 저는 오히려 그 이름이 좋아졌습니다. 그 말에 에핑이 내 이야기를 완전히 뭉개버리려는 것처럼 심술궂은 웃음을 흘리며 콧방귀를 끼더니 바로 뒤이어 휠체어에 앉은 채로 몸을 꼿꼿이 세웠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신속하게 바뀌는지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황혼기의 회상에 잠긴 무기력한 반송장이 아니라 되살아난 힘에 넘치는 원기왕성하고 주의 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결국 알게 된 바로는 그것이 진짜 에핑,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서 진짜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에핑이었다. 그의 성격은 그렇게도 많은 부분이 거짓과 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가 언제 사실을 말하는지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떠오른 실험 정신과 영감으로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놀기 좋아했고 그가 자기의 모든 묘기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죽은 척을 하는 것이었다. 그가 내게 마치 면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숙였다. 눈에 검은 천조각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곧장 나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대답해보기 포그. 그가 말했다. 자네는 안목이 있는 사람인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식별할 수 있나? 예, 아닐 때보다는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어려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저는 때때로 길을 가면서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그저 언뜻 보는 것만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여자 같은 남자나 남자 같은 여자를 보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나를 보고 있을 때는 그때는 무슨 말이 떠오르지?
저는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늙은이? 예, 어떤 노인이요? 아주 늙은 노인? 예, 아주 늙은 노인이요. 나에 대해서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나? 눈에 대고 계신 천조각인 듯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다리는 실제로 마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내 결점들. 그게 아주 많이 눈에 띄겠지. 안 그런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자네는 천조각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냈나?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어르신의 눈이 멀었다는 거였지만 그건 정말로는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실제로 볼 수 없다면 자기가 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려고 수고를 들이겠습니까? 그건 이치에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천조각들은 눈이 먼 것보다도 더 나쁜 어떤 결함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끔찍한 기형 같은, 아니면 어르신은 바로 얼마 전에 수술을 받고 의료상의 이유로 안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력이 몹시 안 좋으셔서 강한 빛에 눈이 부실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그 안대가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대 그 자체를 하기 좋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는 가능한 대답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제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어르신이 눈에 검은 안대를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안대가 거기에 있다고는 알 수 있지만 왜 거기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달리 말해서 자네는 어느 것도 당연시하지 않는다는 거로군. 그건 위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물들이 보이는 것과 다를 경우가 있는데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곤란한 일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다리는? 그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담요 밑에 있는 다리의 모양으로 보아 쪼그라들고 위축된 것 같은데 그건 여러 해 동안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닿겠죠. 어쩌면 어르신은 단 한 번도 걸으실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늙은이. 그게 자네가 생각하는 건가? 저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에핑이 뭐라고 구시렁거리더니 휠체어에 다시 등을 기대고 앉아 고개를 젖혀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뒤로 10초나 15초쯤 우리 두 사람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자네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상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몇 번인가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대단하게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게 오래 갈 수 있는가? 오래요? 한참 동안 견뎌낼 수 있느냔 말이네. 자네 목이 쉬지 않고 두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나? 오후 내내 앉아서 나한테 책을 읽어주고도 자네 입에서 말이 나올 수 있나? 내가 말한 오래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네가 관찰했듯이 나는 시력을 잃었어. 자네와 나와의 관계는 말로 이루어질 건데 만일 자네 목소리가 오래 갈 수 없다면 자네는 나한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알겠습니다. 에핑이 앞쪽으로 몸을 숙이고 극적인 효과를 노려 잠시 말을 멈췄다. 자네는 내가 무섭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돼. 내가 자네를 고용하기로 마음을 정한다면 자네는 두려움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내 장담하지. 나는 보고 걸을 수는 없지만 다른 힘, 이제껏 마스터한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 어떤 힘인데요? 정신력. 물질 세계를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도 왜곡시킬 수 있는 의지력. 염동작용 말씀인가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염동작용. 자네 몇 년 전에 있었던 정전 사태 기억하고 있나? 1965년 가을 말씀인가요? 맞았어. 내가 그걸 일으킨 장본인이지. 나는 최근에 시력을 잃었는데 어느 날 나는 이 방에 혼자 앉아서 나도 모르게 내 운명을 저주하고 있었어. 대략 5시경이었을 거야. 나는 속으로 이랬지. 온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암흑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채 1시간도 안 돼요. 온 도시에 불이 나갔지.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따위는 없어. 그런 말은 무식쟁이들이나 쓰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은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모두 똑같이 전기로 이루어져 있어.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전기장을 발생하지. 그것들이 충분히 강하면 인간의 생각은 주위에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걸 잊지 말게 젊은이.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네, 마르코 스탠리 포그, 자네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보통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먹고 잘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걸을 수도 있고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중선동가로군. 자네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건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설득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자로군. 이거 아니면 저걸 해야지. 뭘 하든가 아니면 하도록 강요당하든가. 우리 모두는 어느 면에서 희생자입니다, 어르신.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만 해도요. 자네는 자네가 살아있다고 믿는가? 어쩌면 단지 그렇게 상상하는 것뿐일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저 어르신은 가공의 인물이고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네 혀를 어떻게 붙들어 매는 줄 아나? 그러라는 말을 듣는다면 저는 누구 못지않게 침묵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사람이 되지? 어떤 사람이라도요. 그건 표현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상황의 본질에 따라 말을 할 수도 침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네를 고용한다면 보그, 자네는 나를 미워하게 될 걸세. 하지만 그건 모두 자네 자신을 위해서라는 걸 기억해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숨은 목적이 있는데 그걸 판단할 사람은 나지 자네가 아니야. 그 점을 마음에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그러면 이리로 와서 내가 자네 근육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게. 약골 같은 친구가 나를 밀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자네 근육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자네는 나한테 아무 쓸모도 없어. 달의 궁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